안녕하세요. 무에나팍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로 정비 사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성남 구도심을 다녀왔습니다.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인근과 11월 5천세대 입주를 앞둔 금광동의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인근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남 구시가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위례 신도시, 판교 분당 신도시 사이에 있어 입지적으로 뛰어나고 잠실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8호선과 강남 한복판까지 가는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낙후되고 경사도 지나치게 심하고 달동네 이미지도 강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성남의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 1단계가 완성되면서 일부 노후주택들이 조금씩 아파트로 바뀌면서 외지인들도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노후주택들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구도심 자체의 주거환경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건 없어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사업 2단계가 완성되어 가면서 이제는 대규모로 지정됐던 정비구역들이 입주를 했고 또 앞으로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 구성남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벗어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구도심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2020년 4천세대가 입주한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작년 10월에 84타입 기준으로 14억 4,500만 원을 찍고 조정기를 거쳐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11억에도 거래가 됐고 지금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9억 후반대에서 11억대 사이의 매물들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 위례의 외곽과 분당의 외곽 지역 단지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곳이 구성남에서 대장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산성역 역세권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가깝고 향후에 남이래역 인근인 복정 1지구가 완성되면 위례와의 연결성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흥 2구역과 산성구역 재개발 입주까지 완성되면 12,000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그동안 구성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상권이나 여러 면에서는 좀 아쉽더라도 완성되면 이쪽으로도 좋은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신도시에서나 볼 법한 업종의 상가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성남 구도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산성역 포레스티아와 인근 입주 예정 단지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수자와 임대 수요자의 실종으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크게 하락한 데다가 이곳은 다른 지역들보다 특히나 입주량도 많아 시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과 11월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두 개 단지들의 입주가 큰 영향을 줬는데요. 8천세대가 입주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안 그래도 금리 인상과 매물 증가로 하락하던 매매와 전세가 흐름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었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는 84타입 기준으로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5억 원대도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산성역 포레스티아 84타입 기준으로 전세가가 8억에서 9억까지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만 거의 1년 반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도 9억 원대 매물도 나와 있긴 하지만 거래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구성남의 입주가 내년에 산성역 자이프루지오에서 4,800여 세대 정도가 나오는 것 말고는 없다는 점인데요. 전세가만 거의 반값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전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비교적 괜찮은 금액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구도심의 미래 가치는 자체 일자리가 얼마만큼 커지는지 그리고 서울 동남권, 위례와 판교 분당의 수요를 얼마만큼 가져올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남 구도심에 위치한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불리는 산업단지는 과거에 광주 대단지 사업이라고 서울에 있던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업단지와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1970년대부터 조성돼서 오랜 역사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노후화되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아쉽고 제조공장 위주의 업종들이 많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성남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프로젝트로 성남 안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들을 클러스터로 엮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데 그중 성남 하이테크밸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도 개선시키고 바이오와 IT 업종의 회사들을 꾸준히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 안에서만 4만 2천여 명이 근무 중인데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들도 계속 생겨나고 성남의 다른 산업단지들과 시너지가 생길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 구도심이 새로 정비되면서 서울 동남권과 판교와 분당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많은 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구도심 기준으로 8호선 라인 위쪽으로는 송파구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문정역 인근에는 문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법조타운과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겨났는데 이쪽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8호선이 관통하는 성남 구도심도 거주할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쪽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도 판교 분당을 포함해 성남 구도심도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판교 테크노밸리와 알파돔시티 같은 곳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거지로 용인 수지, 경기도 광주, 안양 의왕 등으로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수년간 미분양이 있었고 비역세권이라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용인 수지의 성복동과 신봉동도 용서고속도로를 통해 판교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판교에 근무하는 분들도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일자리의 힘과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학군이 괜찮으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성남 구도심이 분당이나 용인의 학군을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생기는 곳들은 자연스럽게 학원가와 학군도 좋아져서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교의 고소득 직장인들이 성남 구도심을 많이 찾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구도심이 전체적으로 새로 바뀌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아래로 송파와 위례, 판교, 분당 같은 너무나도 좋은 도시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성남의 정착을 목적으로 머물기보다는 더 살기 쾌적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도 많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성남 구도심을 대체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인 분당선과 8호선 지하철이 놓여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고요. 문제는 지하철 외에 교통정체가 있다는 점이고 인근에 새로 공급될 땅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변을 보면 새로 개발될 택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신도시와 제3판교 그리고 기약이 없지만 서울 공항부지 정도, 그리고 인근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8호선 라인의 문정지구부터 판교에서 확장되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생겨날 예정이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또한 저층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들로 바뀌면서 구도심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위아래로 송파와 위례, 판교, 분당 같은 도시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성남의 정착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려는 수요도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시청해주신 만큼 지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